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하려던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위조 여권 감식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께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근면함을 항상 가르치셨어요. 그 덕분에 FBI에서도 최연소 사이버 수사팀장으로 승진했고 지금은 LA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 감식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시아권 범죄 조직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 정부의 특별 요청으로 보안 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인의 섬세함과 미국의 체계적인 수사 방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라며 저를 지목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LA 국제공항의 분주한 로비를 걸어가는데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30대 중반 아시아계 남성. 얼핏 보기엔 평범한 비즈니스맨 같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한 시선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직장 생활 2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관찰해왔습니다. 특히 FBI에서 근무하며 아시아계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죠.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에 저는 다른 미국인 동료들이 놓치는 아시아 문화권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FBI 국장이 직접 김 요원은 우리의 아시아 전문가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인의 정서와 중국, 일본 문화의 차이점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한국인 혈통을 가진 제게 타고난 강점이었습니다. 남자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비즈니스맨의 모습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와 스쳐 지나가면서 그의 향수 냄새가 잠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싼 향수 같았지만 너무 진하게 뿌린 듯 했어요. 마치 다른 냄새를 가리려는 듯이 말이죠. 긴장한 사람들은 종종 과도하게 향수를 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FBI 행동 분석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저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려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입국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심사대 앞에 줄을 서면서도 남자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여행객들은 여권을 준비하거나 피곤한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지나치게 주변을 살피는 시선, 손에 맺힌 땀방울. 작은 디테일이지만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남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심사관 앞에 선 그는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계로 보였는데 한국 여권이라니. 물론 한국계 중국인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 계속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입국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심사관의 질문에 남자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억양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한국인의 영어 억양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 덕분에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합니다. 특히 한국어 억양으로 영어를 말할 때와 중국어 억양으로 영어를 말할 때의 차이는 제게 낮과 밤처럼 선명했죠. 그리고 이 남자의 억양에는 분명히 중국식 발음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옆 심사대로 다가가 심사관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동료였기에 이상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남자를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심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셔츠 소매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의 신호였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을 때 남자의 스마트폰 화면이 잠시 켜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중국어를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중국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전체적인 행동 패턴과 함께 생각하니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심사관이 남자의 여권을 살펴보면서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도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심사관은 다시 남자를 올려다보며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에 개입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사관에게 다가가 공항 보안 분석과 신분증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심사관은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권 심사에 의문점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심사관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하신 곳이 어디인가요? 남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입니다.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발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강남구라는 말을 할 때 특유의 억양이 있는데 그의 발음은 마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 계신가요? 아니면 미국에 함께 오셨나요? 심사관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와 심사관 모두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요. 이번에는 대답 내용보다 말투가 더 문제였습니다. 한국인이 가족관계를 말할 때는 보통 나이 순서대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혹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의 말투는 마치 외국인이 가족 구성원을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심사관은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다시 질문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런 질문은 표준 절차는 아니었지만 심사관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추가적인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명동이요. 쇼핑하기 좋아서요. 너무 뻔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관광 가이드북에서 본 정보를 그대로 말하는 듯 했어요. 진짜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장소나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했을 텐데 말이죠. 심사관이 여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저는 남자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남자는 심사관이 여권의 특정 페이지를 살펴볼 때마다 미세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를 볼 때는 손가락으로 바지 주름을 꼬집듯이 만지작거렸어요. 심사관이 불현듯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지난 6월에 중국 베이징에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행동 분석 전문가인 제 눈에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아니요, 중국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권을 살펴보니 6월 날짜로 베이징 공항에 흐릿한 출입국 도장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장을 지우려고 시도한 흔적이었죠. 한국 여권의 최신 보안 기술 덕분에 UV 조명 아래에서는 그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베이징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사관의 말에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출장을 많이 다녀서 혼동했나 봅니다. 맞아요. 6월에 짧게 출장 다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범죄 조직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제3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행동 패턴이 정확히 그 프로파일과 일치했습니다. 심사관이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최근 한국에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런닝맨과 무한도전. 무한도전은 이미 몇 년 전에 종영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트렌드를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오래된 정보였죠. 게다가 대답할 때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심사관이 저를 바라보며 눈짓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 보안 담당 김성훈입니다. 여권에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잠시 옆으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을 걸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준비했을지 몰라도 유창한 한국어 대화는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더듬거리며 대답하는 그의 한국어 발음은 확실히 한국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음과 억양이 중국어 화자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저는 그를 조용히 인터뷰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인터뷰룸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미 그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학창시절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셨나요? 남자는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요. 너무 일반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이름도 없이 단순히 지역만 언급했죠. 졸업하신 고등학교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질문에 남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강남고등학교요. 서울에는 강남고등학교라는 명칭의 학교는 없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지만 한국 여권의 최신 보안 요소 중 하나인 홀로그램 패턴이 미세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에 도입한 특수 홀로그램 기술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이 남자의 여권에는 그 패턴이 약간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여권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네요. 입국 도장의 패턴도 일반적인 한국 출입국 관리소의 것과 다릅니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정면을 피하고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 휴대폰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이 휴대폰을 저에게 잠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이때 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화면에는 분명 중국어로 된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어플인 위챗 알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의 정체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권과 당신의 신원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보안 검사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여유로운 척하는 연기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공항 보안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2명의 경비원이 즉시 접근했습니다. 남자를 에스코트하여 더 넓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저는 보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히 제공받은 위조 여권 감지 키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도 이 기술의 라이센스를 요청했을 정도니까요. 여권을 좀 더 자세히 검사해 보겠습니다. 특수 UV 조명을 비추자 여권에 숨겨진 층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여권은 특별한 형광 잉크로 제작된 패턴이 있는데 이 여권에는 그 패턴이 약간 달랐습니다. 이 패턴이 정확히 맞지 않네요. 게다가 마이크로 텍스트의 글꼴도 약간 다릅니다.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손가락은 끊임없이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보다 깊은 조사를 위해 여권의 칩을 스캔했습니다. 칩에 내장된 정보를 분석하자 몇 가지 불일치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칩에 저장된 데이터가 실제 한국 여권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여권의 일련 번호는 유효하지만 내부 데이터는 조작되었군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느 나라 출신이신가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어지자 이제 그의 억양은 명백히 중국어 화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왜 한국 여권을 사용하려 하셨나요? 그게 뭐요? 한국 여권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의 갑작스러운 도발적인 말에 순간 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의 눈빛에는 경멸에 가까운 오만함이 비쳤습니다. 한국? 원래는 중국의 일부였던 작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여권을 위조하는 건 그저 편리해서일 뿐이에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런 도발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중국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을 위조하셨죠? 중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중국 여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제 반격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죠. 세계가 아직 중국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한국 여권 같은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겠죠. 그의 말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현실 인식의 부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오만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가치 있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견해네요.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미국에 입국하려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중국 여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제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울렸고 저는 허락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어로 된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번역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FBI에 요청하면 빠르게 처리될 겁니다. 사실 중국어도 제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입국했냐, 물건은 안전하냐, 연락이 없으면 계획을 변경한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남자의 가방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출장용 가방이었지만 X-ray 스캔 결과 가방 내부에 특별한 구조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바닥으로 제작된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 여러 개와 작은 메모리 카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남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신분 위조가 아닌 정보 스파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가능성까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FBI 연락망을 통해 즉시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하여 여권 위조 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혼자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조직의 일원인가요? 남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행동과 소지품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 USB 드라이브, 그리고 정교하게 위조된 여권. 이 모든 것이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활동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협조하신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신문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소지품과 특히 위조 여권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여권의 시리얼 넘버를 한국 외교부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번호는 실제 존재하는 한국인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원을 도용한 것이었죠. 곧바로 한국 정부에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닙니다. 실제 한국인의 신원을 도용한 고도의 신분 세탁 시도로 보입니다. 동료 분석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수가 세계 3위권 내에 들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정보들을 더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처 목록, 최근 통화 기록, 그리고 위챗 메시지들. 모든 정보가 이 남자가 단순한 신분 도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FBI 동료들이 도착했고 본격적인 합동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위조, 여권 적발을 넘어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대규모 작전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권의 전자칩까지 조작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위조범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이 정도 수준의 위조라면 상당한 자금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FBI에서 파견된 동료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닙니다. 대규모 조직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여권의 칩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생체 정보가 교묘하게 변조되어 있었으나 한국 정부가 최근 도입한 암호화 시스템 덕분에 그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조 패턴은 최근 우리가 추적 중인 국제 조직과 유사합니다. 마이크가 태블릿을 넘기며 FBI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견된 위조 여권들의 패턴이 이번 사례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 여권을 위조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의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 여권이 가장 많이 위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신뢰받는 여권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여권의 번호 체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고유한 번호 부여 방식이 있는데 이 위조 여권은 그 체계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2023년부터 비밀리에 도입한 특수번호 체계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더군요. 이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 일련 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정상적인 한국 여권이라면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된 값이어야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동료들에게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치밀한 보안 전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여러 겹의 보안 장치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었죠. 여권의 도장 기록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얼핏 보면 정상적인 출입국 도장처럼 보였지만 잉크의 농도와 각도를 분석해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잉크의 형광 반응이 조금 다른 것이었죠. 이 도장들 형광 반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수 조명 아래에서 도장들을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정부로부터 실시간으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위조 여권에 사용된 실제 한국인의 신원이 확인된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9세 남성으로 현재 국내에 있어 신분 도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위조범들은 실제 존재하는 한국인의 신원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여권 번호는 실존하지만 사진과 생체 정보를 교체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위조를 넘어선 정교한 신분 세탁 작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위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남자는 완벽히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활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데이터 분석도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위챗 대화 내용 중 일부가 해독되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내 위조 여권 제작 조직과의 연락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베이징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이며 최소 50개 이상의 한국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보는 즉시 한국 정부와 FBI 상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개인의 입국 시도가 아닌 대규모 국제범죄 조직의 활동이 확인된 것입니다. 조사실로 돌아가 남자를 다시 대면했습니다. 그는 이제 변호사와 함께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베이징 기반의 위조 여권 제작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군요. 제 말에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그와 대화를 나눈 후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의뢰인은 특정 정보에 대해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대신 가명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진전이었습니다. 한 명의 운반책을 체포하는 것보다 전체 조직의 구조와 활동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성과였으니까요. 남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운반책일 뿐입니다. 조직에서 저에게 한국 여권을 주고 미국에 입국해 어떤 사람을 만나 USB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 여권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거의 모든 국가에 쉽게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입국심사에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빠르게 통과됩니다. 중국 여권으로는 훨씬 더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되니까요.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죄자들조차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위조 여권은 어디서 제작됩니까? 베이징에 있는 비밀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최고급 장비와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히 불법 입국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기술 탈취, 그리고 경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위해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전달하려던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국 내 특정 기업의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려는 산업 스파이 활동의 일환임이 밝혀졌습니다. 인터뷰룸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만나기로 한 접선 대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협조하는 게 당신에게도 유리할 거예요. 제 말에 남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는 공항을 벗어나 누군가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시계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조직에서는 당신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테고 그들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겁니다. FBI에서 근무하며 이런 국제범죄 조직의 패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운반책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때로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그들이 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협조가 필요해요. 남자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의 휴대폰은 저희가 보관했어야 했지만 그가 은밀히 다른 휴대폰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을 내놓으세요.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백업용 전화기였습니다. 화면에는 위챗 메시지가 떠 있었고 그것도 단 3글자였습니다. 시간 다 됐다. 중국어로 된 이 메시지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공항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동료가 인터뷰룸 문을 급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 분석관. 공항 북쪽 터미널에 폭발물 위협이 있습니다. 공항 전체가 봉쇄되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접선 대상이 남자가 체포된 것을 알아차리고 혼란을 일으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을 겁니다. 이건 당신 조직의 짓이죠?
남자를 날카롭게 쳐다봤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그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어요. 그의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그는 단지 운반책일 뿐 조직의 더 큰 계획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도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 조직은 이미 당신을 버렸어요. 남자의 눈에 절망감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조직에 충성을 다하다 버려질 것인지 아니면 협조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그들은 저를 죽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항의 비상 상황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이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우 챙입니다. 중국 푸젠성 출신이에요. 저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와 산업 기밀을 수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의 고백과 함께 위조 여권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조는 단순한 신분 위장이 아니라 체계적인 산업 스파이 작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리우는 계속해서 조직의 구조와 작전 방식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이 조직은 다양한 국가의 여권을 위조하여 전 세계의 요원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 여권은 프리미엄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었죠. 제가 갖고 있던 한국 여권은 조직 내에서도 최고급으로 분류됩니다. 한 권당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의 비상 상황은 FBI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거짓 신고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틈타 몇몇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공항을 빠져나가려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리우, 당신이 만나기로 한 사람의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그를 찾아야 합니다. 리우는 접선 대상의 상세한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 그 정보는 즉시 모든 보안 요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 분석관,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순간 체포했습니다. 이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단순한 운반책이 아닌 실제 작전 책임자를 체포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차량에서는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노트북, 하드드라이브, 그리고 더 많은 위조 여권들입니다. 전부 다른 국적의 여권이에요. 리우의 협조로 우리는 조직의 미국 내 활동 거점과 다른 요원들의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FBI는 즉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고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체포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이 사실을 즉시 알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완벽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보안 담당관의 화상통화 메시지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리우와 조직원이 체포된 후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FBI 동료 마이크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마이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 조직이 한국 여권만 위조한 게 아니라 여러 국가 여권을 위조했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더군. 한국 여권이 일본 여권의 가격보다 2배는 높았어. 한국 여권의 가치가 높다는 뜻인가?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범죄자들조차 탐내는 최고급 여권을 가진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가 한국인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